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중국 간첩이 넘쳐나고 있다. 중국 간첩 홍콩에도 넘쳐났고요. 중국 간첩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는 도대체 간첩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자, 이것도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나온 겁니다. 대만 정부가 중간첩 급증세다. 대만 각 정당에도 침투해 있다. 야, 이거 말이죠. 중국 간첩이 대만의 정당에도 침투해 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2022년 28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답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지금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간첩을 마구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간첩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폭발물 설치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간첩은 기본적으로 해킹이에요. 그리고 휴민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서 기술 정보를 빼내고 군사 정보를 빼내고 이걸 말합니다. 우리나라 와서도 항공모함 찍고 그다음에 군 기지 가서 찍고 비행기 찍고 이거 다 간첩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내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기술을 빼내고 이게 바로 간첩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너무나 불량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그 남한 거 훔치는 거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국 사람들의 기질을 알았기 때문에 화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기질이 음흉하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네 거 내 거를 갖다가 여기 네 거 또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어떤 그 기질, 그게 하나의 어떤 오랫동안 형성된 민족적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간첩을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훔치는 거죠. 기술을 훔치고 정보를 훔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죠. 얘들이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해킹하고 북한 애들도 그거 하듯이 중국 애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북한 애들이 해킹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해킹이 중국이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해킹하는 애들을 양성한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이 해킹 요원을 양성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대만에 얼마나 많은 간첩이 침투했는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간첩의 대만 침투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대만 정부가 주장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타이베이 지방법원 국가안보특별법정의 시카이제 판사가 중국의 대만 침투 6대 수법을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니까 대만의 판사가 말이죠. 중국 애들이 대만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6개의 수법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그러니까 대만의 대륙위원회라고 있어요.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저 본토 중국을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여기는 중국이 군 기밀 유출, 조직, 사회 분열, 과학기술 기밀 유출, 선거 개입, 회색지대 전술 등 6대 수법을 이용해 대만에 침투하고 있다. 요거 여러분 잘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군 기밀 유출. 그러니까 대만의 군 기밀을 빼가는 거죠. 두 번째, 조직. 그러니까 이 대만의 어떤 조직에 침투해 가지고서 조직을 와해시킨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중국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사회 분열. 대만의 이 민간이라든지 여기 침투해 가지고 그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사회 분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학기술 기밀 유출. 대만도 이제 반도체 기술 같은 거 TSMC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학기술 빼가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선거 개입. 대만의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중국이 지들이 원하는 사람을 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돈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키우는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중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의 자금을 받는 중국의 공작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우리도 있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에 유착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 게 아니냐. 그다음에 회색지대 전술,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비론, 양시론 이래가지고서 마치 말이죠. 양비론, 양시론 펴가지고 은근히 대만을 이제 침해하고 그리고 중국을 띄워주는 그런 어떤 전술 6가지를 법원에서 설명했다는 거야.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대만에 중국 애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대만을 공략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중국의 시카이제 판사가 이거를 갖다가 수법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대만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 경계심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든 뭐 입법부든 행정부든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중국을 막아야 된다. 중국이 지금 대만을 쳐들어가는 방법이 2가지예요. 하나는 물리적 압박을 가해요. 계속. 그러면서 내년에 침략하겠다. 내년에 손보겠다. 그러면서 훈련을 해요. 실제로. 대만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니까요. 러시아 애들 데려다가 또 지금 북한 애들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대만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또 그 침략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대만 안에서 사회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서 그때 접사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국이 내년에 분명히 대만을 칠 것이다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다카이치하고 지금 협력해가지고서 중국이 대만을 못 치도록 미리 쐐기를 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카이치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침략을 하면 와서 싸우겠다고 다카이치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발끈해가지고 난리 떠는 거 아니야. 뭐 다카이치한테 별 험한 욕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관광객 못 가게 막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출하는 수산물 안 받겠다 그러고 그 난리를 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대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중국이 대만을 먹을 생각이 없으면 다카이치가 그런 말을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면 되는데 원래 자기가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 도둑질 할 거지라고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발칵하고 난리를 떨고 그야말로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떠는 이유가 지가 그렇다 해서 뭐 일본을 칠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국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왜 개인세에 놓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난리 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만은 대만대로 지금 중국의 저는 간첩질이라든가 내지는 대만 공략에 대해서 지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행위를 칭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력 충돌은 안 하면서도 대만을 갖다 약화시키고 결국은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이런 침투 행위로 인해서 기소된 인원이 2022년에 28명, 2023년에 86명, 작년에는 16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 간첩은 동양해와 동창회 등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대만 정당에도 침투해서 사회 분열을 기도한다고 대만의 대륙위원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의 대만 산업 침투와 해저 케이블 등 통신 인프라 훼손 등도 획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얘들이 통신 같은 걸 갖다 혼란시켜 가지고서 그야말로 대만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그 혼란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 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답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이 대만 내 정당에 침투하기 위해 적발 위험 부담이 높은 직접 침투보다는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 지원을 위한 협력자 포섭 등 우회적 방법을 쓰고 있다. 우리 지방선거에도 얘들이 개입할지 몰라요.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서 말이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되면 말이죠. 중국을 위해서 좀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포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대만 군인을 간첩으로 포섭하기는 그런 어떤 수법도 쓰고 있고 심지어 대만 군인까지 포섭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와 같이 중국은 대만을 갖다가 물리적 침략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동시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첩을 보내가지고 지금 대만 먹으려고 대만 흡수죠.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만 먹는 거야. 그게 뭐 옛날에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동북공정, 서해공정 하는 거 보면 심지어 북한을 고구려가 지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동북공정으로 먹으려고 심지어 서해공정으로 한반도 공정으로 우리 한반도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먹으려는 그런 야욕을 부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 쎄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중국에 너무 친화적인 유화적인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먹힙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